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move A to B라는 스크립트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복잡하죠. 기능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팝업식으로 좀 보시기 편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달라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할게요. 먼저 move A to B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를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동하셔도 되지만, 제가 별도의 창을 하나 띄울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계층 구조가 복잡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객체를 뭐 다른 어떤 계층에 있는 이런 객체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거든요. 자식들을 다 뜯어냈다가 이동시키고 다시 옮겨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상에서 그냥 요거는 보세요. 계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둔 거고요. 원하는 거 A to B, 내가 원하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move A to B를 하면은 먼저 선택됐던 객체가 이렇게 두 번째 선택된 객체의 위치와 각도나 이런 게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컨트롤 Z 할게요. 뭐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두 번째 선택하면 A to B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첫 번째 선택됐던 객체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컨트롤 Z 할게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A to B인데 포지션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회전값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내가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A to B를 하면은 각도까지 다 그죠? 변하기 때문에 나는 위치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A to B의 포지션 온리만 해주시면 얘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얘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때 A to B를 하면 각도까지 회전 각도까지 다 영향을 받지만 이렇게 회전각은 영향받고 싶지 않으면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의 어떤 계층 구조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A to B이기 때문에 객체를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두 개 이상이 선택이 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뜰 거고요. 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A to B니까 A to B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크립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페이스트, 멀티페어 페이스트인데요.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건지.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서 여러 번 어떤 오브젝트에 여러 번 붙여넣기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사실 좀 불편한 작업이거든요. 이걸 수동으로 하려면 당연히 개수가 많다면 더 그렇겠죠. 이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카피를 하십니다. 컨트롤 C 카피. 당연히 자식까지 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카피하시고 내가 붙여넣기 할 객체를 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붙여넣을 건지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child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child 하시면 이렇게 child로 다 붙여넣기가 되면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컨트롤 Z 할게요. 부모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paste as parent 하면 이렇게 부모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그래서 뭐 어떤 객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객체든 객체를 컨트롤 C 카피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는 계층 구조가 있어도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층을 복잡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뭐 부모로 붙여넣기라고 싶다면 페이스트 하시면 이렇게 부모로 다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부모 혹은 자식으로 페이스트 하는 거, 메모리에 복사된 오브젝트를요, 그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요거 이제 리네임입니다. 요건 지울게요.
자, 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스플라인이나 어떤 오브젝트의 이름을 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리네임을 해놨는데 여기에 내가 어떤 익스트루드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한다면 뭐 Alt 누르고 하면 한 번에 적용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이 익스트루드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애써 바꿔놓은 이름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얘네들이 닫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닫혀 있다면. 자, 이랬을 경우에 일일이 얘네들의 이름을 또 수동으로 바꿔주기 귀찮으니까 자식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식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을 변경해 줘요. 당연히 자식이 여러 개라면 첫 번째 자식의 이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는 걸 좀 쉽게 작업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브젝트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네들한테 내가 너를 만들어야 된다. 부모로서. 그러면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부모로 널이 만들어지죠. 자, 이 이름도 뭐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알아보기 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작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요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두 개. Move Parent to Child입니다. 요게 왜 필요하냐면 자식을 부모의 위치로 옮기는 건 쉬워요. 그죠? PSR 리셋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근데 부모를 자식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건 불편하죠. 자식을 떼어냈다가 다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한테 제가 부모로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아까 배운 스크립트 이용할게요. 컨트롤 C.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요. 요렇게 부모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페어런츠. 자, 이 페어런츠 이용하시면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의 페어런츠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얘도 여기에 있는 거. 원래 복제할 때의 위치.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부모로서 페어런츠를 시켰어요. 페이스트를. 그럼 얘네들의 위치를 이제 각각 자식의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스크립트 쓰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move parent to child를 하면 이렇게 부모가 각각의 자식의 위치로 이동하고 회전값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회전값도 다 맞게 들어갑니다. 컨트롤 Z 할게요. 만약에 나는 회전값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move parent to child인데 포지션만 가능하게끔 해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각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부모가 갖고 있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부모를 자식의 위치로 옮겨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럴 경우도 있겠죠. 제가 어떤 스플라인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스플라인을 제가 원하는 대로 내려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뭐 클로너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물론 부모로 만들면 알아서 클로너가 이 위치에 만들어지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클로너를 먼저 만들고 작업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때 보시면 얘의 위치가 클로너가 작동을 안 될 때는 이 위치에 있지만 클로너가 작동이 되면 위치가 바뀌죠. 처음 위치가. 물론 이걸 끄면 뭐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이 클로너를 내가 이 자식 원래 있던 위치에 만드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축의 위치가 같은 게. 이걸 하려면 얘 뜯어내고 이 위치 얘한테 맞추고 다시 넣어줘야 되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부모만 선택하시고 얘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식의 위치로 깔끔하게 부모가 이동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수월해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얘도 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된 거는 이제 리버스 오더란 걸 하기 위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객체를 이렇게 여러 번 만들다 보면 얘네들을 이렇게 객체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이거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에요. 하시다 보면. 그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리버스 하이어라키 오더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리버스 시켜줍니다. 반전.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같은 계층일 경우에
예, 같은 객층일 경우에 보시기 편하지만 사실상 얘네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면 여기 이거를 리버스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건 잠깐 가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면 얘네들을 리버스를 시켜야 된다. 굉장히 불편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저는 지금 요 첫 번째 있는 얘네들의 계층만 리버스 시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선택을 안 하는 게 깔끔하지만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게끔 스크립트가 작동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해볼게요. 얘네들 같은 계층만 리버스 시키는 겁니다. 자, 얘를 리버스 오더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계층엔 전혀 변화가 없이 리버스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객체의 가장 위쪽의 계층 있죠. 가장 위쪽의 계층. 그 위쪽의 계층과 같은 계층.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내가 선택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계층이 높은 게 요 계층이죠. 요 계층. 그러니까 요 계층만 바뀌게 됩니다. 예, 얘네들은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선택하고 리버스를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리버스 된 후에 난 또 예를 들어서 얘네들만 리버스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만 선택을 하고 리버스 오더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돼요. 뭐 얘네들만 나는 바꾸고 싶다. 얘네들만 선택을 하시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 리버스 오더의 단점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스크립트를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언두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은 못 했는데, 예,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리버스 오더를 시키면 언두가 한 번에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작업시킨 거를 컨트롤 Z 누르면 한 번 얘네들이 없어져요. 그랬다가 한 번 더 컨트롤 Z 해주셔야 언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은 하지만 뭐 그렇게 큰 불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는 한 번 작동을 시키고 만약에 내가 컨트롤 Z를 하겠다면 두 번 해주세요. 컨트롤 Z를. 그래야지만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 언두를 시키고 싶은데 갑자기 오브젝트가 사라지니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언두를 두 번 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ove A to B의 자세한 좀 설명과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과 좀 바뀐 부분, 아무래도 팝업 메뉴를 쓰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요거를 다운 받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